복잡하고 어려운 의학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락터 이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산모분들이 대상포진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태아한테는 어떤 영향이 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어렸을 때 수두를 앓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수두. 그리고 수두라는 말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대상포진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데, 사실은 수두 바이러스와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동일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대상포진이라고 부르지 않고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대상포진이라고 보통 대부분들 말씀 많이 하시니까, 일단 수두는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앓고 지나가죠. 그래서 예전에 수두를 앓았던 분들이 면역이 생기고, 그 면역이 생긴 상태로 성인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사실은 성인들이 다시 수두나 대상포진이 생기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하지만 이 수두 그리고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한번 몸에 들어오게 되면, 감염이 돼서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경이 있습니다. 신경의 절이 있는데, 신경절을 따라서 얘가 잠복에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잠복에 있다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기회 감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산모들처럼 면역이 떨어진 상태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조금 더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60, 70 넘어가시는 약간 나이 드신 노년층,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으신다든지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뭐 전신적인 어떤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대상포진에 다시 노출되거나, 또는 몸에 들어왔던 대상포진이 다시 터져서 나오는 그런 재감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산모분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수두 접종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그게 100% 예방이 되진 않습니다. 간혹 임신 기간 중에 대상포진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임신의 주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상포진이 처음에 발병이 됐을 때 임신 주수가 13주 미만, 예를 들어서 아주 임신 초기다 라고 할 경우에는 태아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0.2%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죠. 13주에서 20주가 가장 위험한 주수입니다. 이때는 산모가 대상포진에 감염이 되었을 때 2% 정도, 즉 100명에 2명 정도는 태아도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20주가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사실 20주 이후에 엄마가 대상포진이 걸렸다고 해서 아기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수가 13주에서 20주다. 요걸 이제 기억해 두시고, 요 시기 때 대상포진이 만약에 걸리게 되면 100% 다 아기가 뭐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제 면밀히 차후에 여러 가지 혈액 검사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아기 상태를 주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이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뭐 아기가 대상포진이 걸리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태아가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됐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뭐 사지발달 장애라든지 망막염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수두증, 뭐 대뇌피질 위축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러스 노출이 돼서 아기가 감염이 된 걸 우리가 확인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기형들을 만들기 때문에, 임신 기간 중에 우선은 이제 대상포진이 잘 안 걸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임신 초기 기간 동안, 즉 20주가 되기 전 이전 기간 동안에는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또는 몸에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기간이 넘어서서는 사실은 뭐 감염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만약에, 그러니까 산모가 임신기간 중에 대상포진에 걸렸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되도록이면 빨리 항바이러스 제제를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아서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기간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시작하느냐가 예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뭐 국소적인 어떤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한다든지 면역 글로불린을 사용한다든지 등등 해서 감염된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시면 사실은 산모분들이 이 대상포진이 더 퍼져나가는 거를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아기한테 이 바이러스가 넘어가는 것도 상당 부분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서 산부인과 쌤과 상의를 하셔서 빨리 처치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포진이라는 바이러스는 지금 물론 이제 접종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접종 가이드는 만 5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접종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대상포진이 100% 예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맞느냐? 대상포진이 발병이 되더라도 맞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가볍게, 훨씬 쉽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후유증도 적게 남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안면부에 대상포진이 만약 생겼다. 심한 경우에는 안면부에 생기신 분들은 신경학적인 후유증을 굉장히 많이 남깁니다. 보통 60, 70 이상 되시는 분들은 30% 정도에서 지속적인 통증. 그러니까 결국 제가 대상포진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이렇게 분포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 신경절이라는 게 신경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 부분에서 터져 나오면 당연히 이제 수포 같은 게 생기고, 이게 아물더라도 그쪽 부분의 신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게 돼서 결국은 톡톡 쏘는 또는 찌릿한 그런 안면 신경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상포진 접종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산모분들은 임신기간 중에 대상포진 접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지만 출산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출산 이후에는 만약에 이제 대상포진 접종을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임신이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일단 최근 들어서 많이 생기는 질환인데, 산모분들이 대상포진이 생긴다고 하셔서 너무 그렇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빠른 판단을 하시고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면 대상포진이 아기한테 가는 영향을 상당 부분 축소시킬 수가 있고, 실제로는 아기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